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남편 차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자, 남편이 들어간 아파트 입구로 따라가 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마침 5층, 6층, 7층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입니다. 자, 오늘은 어느 재혼 가정에서 일어난 외도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처음 소송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외도 사건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 될수록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어떤 사건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며 한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두 분 다 한 차례 이혼을 겪은 후에 재혼을 한 상황이었고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 그냥 동거만 하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재혼이다 보니까 주변에 결혼을 한다 말하기는 좀 그랬던 모양이에요. 남편이 건축 쪽 일을 했기 때문에 주중에는 지방공사 현장에 가 있고 회사가 쉬는 주말에는 서울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주말 부부가 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1년 정도 지났을 때 아내는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못 보던 옷을 입고 돌아온 거죠. 그것도 평소 절대로 안 입는 스타일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옷 샀느냐 물어보니까 남편이 무슨 소리냐, 내가 매번 입는 거잖아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촉이 오죠? 경솔하네요. 살림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족 옷이 뭐가 있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매일 빨래를 하니까. 그런데 못 보던 옷을 입고 와서 매번 입던 옷이라고 하면 이건 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생각하고 있던 와중에 또 두 번째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하나가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갔던 것들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이번에 발견한 건 남편의 카드 명세서였어요. 우연히 열려있던 가방 속에 카드 명세서가 꽂혀있는 걸 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펼쳐봤는데 아무래도 사용 내역이 이상한 거예요. 남편은 주중에는 지방에서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 광주에서 지낸다 그러면 광주에서 카드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뭐 CU 광주 어디점, 뭐 맥도날드 광주 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뚱한 동네에서 카드를 쓴 내역들이 속속 발견됐어요. 아내의 집에서 멀지 않은 동네, 그런데 평소에 딱히 갈 일이 없는 동네에서 주중에 카드를 계속 사용한 거죠. 이상한 점은 또 있었어요. 어느 날 집에 국민연금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남편의 소득이 700만 원으로 적혀 있었던 거예요. 아내가 알기로 남편 월급은 400만 원이었거든요. 소득을 절반으로 뚝 잘라서 말한 거네요. 그렇죠. 이쯤 되니까 대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건가 싶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진실을 확인할 기회가 찾아왔어요. 남편이 잠든 사이에 휴대폰을 봤는데 메시지가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여보, 다음 주 주말은 승현이 연주회인데 근무 뺄 수 있어? 이렇게요. 여보? 주말? 승현이? 이제 이 아내분의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왜 이런 대화가 나왔나? 그런데 남편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대화가 마치 진짜 평범한 부부간에 주고받은 대화 같은 거예요. 여보, 오늘 금요일 밤인데 애들이 치킨 먹고 싶대요. 2마리 사올 수 있어요? 오는 길에 콩나물 사와요. 한마디로 그냥 불륜을 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두 집 살림을 한 거죠. 주중에는 지방에 있느라 집에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월화수목금에는 저쪽 집에서 살고 토요일 일요일에는 이쪽 집에 와서 사는 거예요. 그거가 맞는지 남편한테 물어보셨대요? 그러려고 하셨는데 막상 남편을 보니까 차마 이게 사실이냐 물어볼 수가 없었대요. 너무 충격적이니까. 그렇게 계속 소극을 끓이다가 일요일 오후 남편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겠다며 집을 나섰어요. 아내분은 잘 가라며 배웅을 하고선 조용히 남편 뒤를 밟기 시작했어요. 집 앞 도로를 빠져나가서 우회전, 좌회전 하면서 남편의 차를 한창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엉뚱한 곳으로 방향을 꺾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 고속도로를 타러 가기 위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반대쪽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렇게 쭉 따라가니까 집에서 한 20분 거리에 있는 어느 아파트 단지 안에 남편 차가 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불길한 예감이 점차 현실이 되어가는 느낌에 겁이 났죠. 자, 남편이 들어간 아파트 입구로 따라가 봤어요. 엘리베이터가 마침 5층, 6층, 7층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마침내 땡! 하고 멈추는 걸 보고 여길 따라가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생각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여기까지 왔으니 진실은 끝까지 확인해 봐야겠다 생각하고 마음 굳게 먹고 올라갔습니다. 자, 그 층에 도착하니까 한쪽 집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들이 와 아빠 이러면서 신나서 이야기하는 소리, 또 어떤 여자가 이야기하는 소리,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편의 목소리가 들린 거예요. 그냥 어느 평범한 가정에서 퇴근하고 돌아온 아빠를 반기는 풍경인 거죠. 아내는 큰 충격에 빠져서 그 길로
우리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상간녀 소송을 해달라 해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상대방 여자분이 소장을 받았겠죠. 그런데 보통 상간녀 소송 소장을 받은 사람들은 당황하고 변명하고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이분은 좀 달랐어요. 전화를 하자마자 배뜸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어디 감히 나한테 소송을 하냐, 미쳤냐, 이렇게 나오니까 이 아내분도 어이가 없잖아요. 아니 상간녀 주제에 뭐라 하는 거냐 이러고 맞받아쳤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이 무슨 소리냐, 네가 상간녀지, 남편한테 다 들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들어봤더니 전화통화한 상대방은 남편하고 이혼한 전처였던 거예요. 남편이 전처하고 이혼하고서 지금의 아내를 만난 거고요. 같이 살자고 해서 살림을 합쳤던 거예요. 물론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런데 남편과 전처 사이에 아이들이 있잖아요. 면접 교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두 사람이 아이들 때문에라도 정기적으로 만나다가 화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가정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거죠. 그래도 둘 중 하나는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정리를 해야 하는데 핵심은 이제 어느 쪽이 사실혼이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양쪽 다 혼인신고를 안 한 상황인데다가 남편이 두 가정을 너무 잘 유지해와서 어느 쪽이 사실혼 관계이고 어느 쪽이 아니라고 판단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도 다행히 양쪽의 입장이 맞아떨어졌어요. 상대방은 아이들이 있으니까 남편을 보낼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고 이 아내분은 남편을 꼴도 보기 싫다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으면서 관계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를 정리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말했지만 남편과 아내로 지내왔던 1년이란 세월이 한순간에 없어지는 건 아니죠. 남편이 무슨 생각으로 두 가정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계속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엔 비밀이 없잖아요. 그렇게 모든 사실이 밝혀졌을 때 양쪽 가족들이 받을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충격적이었던 것만큼 많이 안타까웠던 사건으로 기억이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이혼 전문 변호사 김정세였습니다. 감사합니다.